서라벌 왕궁의 금빛 처마가 번개에 번쩍인다. 장중하고 비극적인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신라가 그 화려한 껍데기만 남긴 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던 그 잔혹한 현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신라 제51대 국왕 진성여왕은 음란하고 무능하여 나라를 망쳤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승자가 쓴 역사의 뒤편에는 단 한 번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성여왕, 그녀는 정말 하늘이 내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철저히 파괴된 가련한 영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30년에 걸쳐 준비된 한 여인의 지독한 복수국,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반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우리가 알던 진성여왕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9세기 후반 신라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고 왕실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왕위에 오른 여왕에게는 단 하나의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숙부이자 정승인 각간 위홍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천륜을 어긴 금기였으나 여왕에게 위홍은 단순한 남자가 아닌 무너져가는 신라를 지탱해줄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을 지옥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위홍의 정실 부인, 부호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조카에게 빼앗긴 여인의 분노. 그것은 단순한 시기를 넘어 신라라는 나라 전체를 불태워버릴 거대한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부호 부인은 다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앗아간 그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지옥을 선물하리라. 이것이 바로 훗날 신라를 멸망으로 몰아넣은 부호 부인의 30년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의 모든 것이었던 위홍이 급사합니다. 기록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부호 부인의 첫 번째 치밀한 수였습니다. 남편을 스스로 죽여 여왕의 유일한 방패를 제거한 것이죠. 여왕은 미쳤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은 정인의 이름만 부르며 궁궐 구석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슬픔의 가면을 쓴 뱀, 부호 부인이 여왕에게 다가옵니다. 전하, 슬픔은 새로운 육체로 잊으셔야 합니다. 죽은 위홍각간도 전하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부호 부인은 여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미남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광대가 아니었습니다. 부호 부인에게 철저히 세뇌당한 첩자들이자 여왕의 정신을 갉아먹을 독약들이었습니다. 여왕은 부호 부인이 설계한 향락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술에 취하고 밤에는 사내들에게 취했습니다. 부호 부인은 여왕의 도장을 훔쳐 관직을 팔아치웠고 나라의 기틀을 흔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나갈 때 궁궐에서는 매일같이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부호 부인은 여왕을 음탕한 미친년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부호 부인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벽보를 작성해 민심을 선동했습니다. 여왕이 사내들과 놀아나느라 하늘이 노했다. 신라는 이제 끝났다. 백성들의 분노는 횃불이 되어 왕궁을 향했습니다. 부호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여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신라의 여제로 등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왕은 정말 미쳤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왕은 부호 부인의 모든 계획을 첫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위홍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 여왕은 깨달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기엔 부호 부인의 진골 귀족 세력이 너무나 거대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왕은 스스로를 미끼로 던진 것입니다. 여왕은 밤마다 사내들과 노는 척하며 사실은 그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부호 부인의 비리 장부 뇌물을 받은 귀족들의 명단,
심지어 부호 부인이 사주한 암살 계획까지. 여왕은 침소라는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적들의 모든 패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왕의 타락은 부호 부인을 안심시키고 적들을 한 곳에 몰아넣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시지요. 백성들이 전하의 목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호 부인은 승리를 확신하며 여왕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호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처럼 강렬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군주의 눈이었습니다. 부호야, 내가 내 눈을 가렸다고 생각했느냐? 나는 내가 내 눈을 가리려 애쓰는 동안 내 발밑의 땅을 모두 파내었느니라. 여왕은 부호 부인과 결탁한 모든 귀족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부호 부인이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권력의 탑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호 부인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왕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가련한 나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부호 부인을 처단한 여왕. 이제 그녀는 다시 강력한 왕권을 회복하고 신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더 가슴 아픈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왕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선양 왕위를 물려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만류했습니다. 전하, 이제 반역자들을 처단했으니 전하의 세상을 만드소서. 하지만 여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또한 이 연극을 위해 백성들의 고통을 방치했다. 비록 승리했을지언정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는 그저 음탕한 여왕일 뿐이다. 신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추악한 과거를 짊어진 내가 사라져야 한다. 여왕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스스로 만국의 악녀라는 오명을 안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부풀려 기록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새로 즉위할 왕에게 정통성이 부여되고 민심이 하나로 모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왕이 자신의 조국 신라에게 바치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마지막 제물이었습니다. 서기 897년 진성 여왕은 그렇게 호련히 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길에는 배웅하는 이도 눈물을 흘리는 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를 저주하는 백성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위홍의 곁으로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평범한 여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진성 여왕은 정말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가 기록한 글자 너머의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30년의 복수국을 역으로 이용해 권력자들을 소탕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명예까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여인. 그녀의 선택은 무능함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신라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성 여왕이 몸을 던져 벌어준 그 짧은 시간 덕분에 신라의 문화와 정신은 다음 왕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왕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 사랑의 집착, 그리고 희생이라는 숭고한 가치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성 여왕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녀를 향한 비난 속에 숨겨진 눈물을 여러분은 찾아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반전 실화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